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버블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 버블 경제의 시작은 미국과 연관이 있는데요. 시대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970년대에 석유 파동의 시대가 오고 대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옵니다. 당시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44달러까지 올라가요. 그 전까지는 배럴당 2달러였던 걸 생각하면 엄청난 물가 상승이죠. 이에 미국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 경기를 박살내는 정책을 씁니다. 왜냐? 경기가 박살나서 수요가 줄게 되면 물가가 같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연스레 유가도 내려갈 테고 인플레이션도 같이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당시 폴 버커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 정책을 씁니다. 당시 10%대였던 기준금리를 18%, 19%까지 올려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미국의 시장금리는 20%를 넘게 되고 대출금리 또한 큰 폭으로 오르게 되죠. 그때 미국 중소기업의 40% 이상이 파산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고용이 줄고 소득이 줄고 수요가 줄면서 물가를 잡기 위함이었죠.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다 쏠립니다. 왜냐면 더 많은 이자를 주니까. 그러면서 달러 초강세가 됩니다. 이때 일본과 서독이 엄청난 혜택을 받았는데요. 왜냐면 당시 일본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했었거든요. 일본이 미국에다가 5달러를 받고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1달러당 100엔이었던 가치가 1달러당 200엔으로 달러 강세가 되면 일본은 똑같은 5달러짜리 물건을 팔고 환전했을 때 500엔 받던 거를 1000엔 받게 되니까요. 반대로 미국은 일본의 수출이 어려워져서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가 심해지게 되죠. 자, 미국에선 이러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5년에 플라자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때 일본의 엔화를 2배로 절상해버리죠. 달러당 250엔에서 달러당 120엔으로 2배 절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엔화 초강세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미국이 일본 수출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왜냐? 환율은 상대적인 것이니까요. 엔화가 2배 절상되었다는 뜻은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2배 낮아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같은 가격의 일본 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2배의 달러가 필요하게 되므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같은 물품의 가격이 갑자기 2배가 되면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미국은 이렇게 일본의 수출량 감소와 미국의 일본 수출을 증가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생각보다 일본이 미국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고 미국의 적자가 줄긴 했지만 흑자로 돌아서진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1987년에 르브르 합의를 한 번 더 합니다. 르브르 합의라는 것은 일본에게 금리를 낮추고 내수 부양을 해라 라는 내용인데, 내수 부양을 통해서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고 미국 제품을 좀 사라 이런 말입니다. 금리를 낮추게 되니 대출 이자도 낮아지고 여기에 일본이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내수 경기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랐죠. 일본은 버블 경제를 맞이하게 됩니다.